친구들 반갑습니다. 공부마법사 랑랑쌤, 서연쌤입니다. 우리 청청이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마법은요. 바로 사회탐구 마법 사회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회 좋아하나요? 어, 싫어한다, 좋아한다. 자, 여러 친구들의 생각이 들리는데요. 사회탐구 마법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 친구들 사회가 더 재미있어질 겁니다. 랑랑쌤, 사회가 어려워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해요. 라고 잼이가 말을 해서 또 이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사회탐구 마법. 짜잔! 수시가 됐든 수학이 됐든 모든 과목의 처음은 선생님이 항상 세- 말로 풀어서 내가 설명해 보는 거를 말을 합니다. 교과서에 나온 개념, 내가 배웠던 개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교과서를 덮고 내 말로 바꾸어서 한두 문장으로 설명을 해봅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말할 사람이 없는데요. 앞에 인형 하나 두고 아니면 거울 보면서 말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형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한다면, 아, 지형은 땅이 생긴 모양이고 산, 들, 강, 바다가 지형이었다. 하고 교과서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를 쭉 덮고 지형은 땅이 생긴 모양인데 그 종류로 산, 강, 바다, 들,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과서를 보고 이렇게 읽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쉽지 하고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를 덮고 그걸 내가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막막할 겁니다. 그 막막함이 포인트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를 꼭 내가 내 말로 설명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이에요. 자, 지도로 생각을 넓히는 거예요. 사회는 특히나 지도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지도를 제대로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지도를 넘기지 말고 내용과 함께 이해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지도를 왜 꼼꼼히 살펴봐야 할까? 예를 들어 이러한 부분을 읽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백제는 한강유역의 넓은 평야를 차지하고 있어 농사짓기에 좋았고 황해를 통해 중국의 발달한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 중국의 발달한 문화. 자, 이거를 이렇게 볼 때 잘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와닿지 않아요. 지도랑 같이 봐야 되겠죠. 자, 한강 유역의 넓은 평야를 차지하고 있다. 한강 어딘지 지도에서 살펴봤더니 찌진. 네, 여기 한강 보이죠? 한강. 한강 유역의 넓은 평야를 차지하고 있었대요. 한강, 강 주변에는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강 주변에 이렇게 이 평야분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 좋았고 라고 했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백제가 여기 한강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황해를 통해 그랬어요. 황해를 통해서 중국의 발달한 문화. 중국이 여기 위에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중국 왕조와의 교류, 이렇게 또 외와 교류, 외는 여기 일본이죠.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교류를 많이 했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많이 짓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면서 이를 토대로 백제는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전성기, 가장 활발하게 이제 세력이 가장 커진 그런 상태죠. 성공한 상태예요. 4세기에 백제의 근초고왕은 남해 지역까지 진출했고 남해안이니까 여기 밑에 쪽이에요. 지금 화살표로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북쪽에 고구려를 공격하여 고구려도 지금 공격했어요.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백제의 영토 확장인데 4세기에 근초고왕에 있었던 일이고
지도를 보면서 한강 지역을 차지하면서 밑으로 위로 영토를 계속 확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역사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배우는 지도, 곳곳에서 나오는 거를 지나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가요, 어려워하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내 일상과 연결시켜 보는 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생산과 소비, 현명한 선택, 뭐 이런 거를 배웠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마트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 혹은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서 가격을 비교해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사회 시간에 공부할 때 편할 거고요. 또 이걸 마트에 갔을 때 사회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떠올려 보면 좋겠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나온다. 그러면 뉴스를 보면서 이번 여름이 훨씬 더 덥다. 겨울이 훨씬 더 춥다.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사회 시간에 배웠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나 집이나 동네에서 그동안 배운 사회 개념을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발견을 처음에 못할 수도 있어요. 교과서를 다시 뒤적뒤적 한번 뒤적여 보세요.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걸요. 자, 그 다음은요. 이 사회 도서관 탐험을 하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역사나 사회 코너에 가서 책을 빌려 읽어보세요. 관심 주제의 책을 먼저 한 권 선택해서요. 읽고 배운 점을 이제 독후감이라든지 혹은 학교에서 쓰는 독서 통장 이런 게 있다면 아니면 일기장에다가 나의 생각을 써보면 좋겠죠. 그래서 교과서의 공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따로 이 관련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 문제집을 푸는 거 한번 말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사회 문제집 혹시 풀고 있나요? 사회 문제집을 하나 마련해서요. 매일 푸는 건 우리 친구들도 시간이 없을 테니까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학교에서 배웠던 그 부분을 문제집으로 풀면서 정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교과서를 학교에 많이 두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집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틀렸던 거 있으면은 다시 확인해 보고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 너무 당연해요.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기억이 안 나나?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제 배웠던 것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잊어버린 거 다시 앞에 개념을 돌아가서 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교과서를 한번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거나 그리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또 말로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집을 학교의 진도에 맞춰서 쭉쭉쭉 풀어보면은 이 사회 성적 향상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탐구 마법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개념이 사회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고 문제집에 나와 있을 텐데 내 말로 설명을 해봐라. 거기에 나온 지도는 꼼꼼하게 보자. 일상생활에서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를 연결시켜 보자. 수업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한번 탐험해보자. 그리고 교과서와 문제집으로 훈련을 해보자. 여기까지.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사회를 정복할 수 있겠죠. 자, 사회 공부라는 거 어렵게만 느껴질 텐데요. 이 사회 교과라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공부를 하다 보면 뉴스를 봐도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아, 이게 이거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해보고 나를 그 안에 놓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과 연결이 아주 많이 되어 있고 세상과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고 열심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 선생님이 나눠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선생님이 나눠준 거 이제 알려준 거, 사회 공부 마법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개념을 내 말로 설명해 보자. 지도가 나오면 꼼꼼하게 살펴보자. 자, 그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색칠을 하거나 이렇게 선생님도 아까 아이콘처럼 이렇게 막 표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생활 속에서 개념을 찾아서 연결해 보거나 수업 시간에 발표나 질문을 도전해 보거나 도서관에 가서 역사나 사회책을 빌려서 읽어보거나 사회 문제집 풀이에 틀린 문제 풀이에 재도전하거나 자, 여기 중에서 내가 이번 주에 꼭 실천해 볼 거 한 가지 밑에 댓글 보고 남겨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천해 볼 거를 남겨줘도 좋고요. 실천을 한 다음 선생님 저 수업 시간에 한번 사회 시간에 발표하는 거 성공했어요. 도서관에 가서요, 역사 사회 코너에 가서 책 두 권 빌려와서 읽었어요. 사회 문제집 풀어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남겨봐도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운 공부 마법은요, 사회 탐구 마법이었습니다. 우리 글읽기 마법 배웠고요, 수학 문제 해결 마법 배웠고요, 사회 탐구 마법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맞아요. 과학 탐구 마법이 남았습니다. 또, 그렇죠. 영어도 남았겠죠. 그래서 과학이랑 영어도 다음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작정 공부를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자 하고 그 방법을 알고 공부를 하면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건 같은 시간 30분을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 마법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